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주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범죄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으실 겁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과 순서를 한번 상세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쉽지 않으시면 종이에 범행 당시 자세한 상황 그리고 범행 전후의 상황까지 한번 천천히 적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그날 그 남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디서 만났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다면 술자리 장소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모텔에 가게 됐다면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모텔비 계산은 누가 했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됐고 모텔 안에서의 행위들은 어떠했고, 그리고 성관계 전후의 상황은 어땠고, 또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어땠는지를 정리해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만약에 확실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진술이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도 진술이 있고, 또 여러 번 경찰 조사도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진술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증언들이 일관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처음 조사의 내용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들로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가해자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오냐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동의를 했다, 아니면 상대와 합의를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간죄 혹은 성폭행이 성립을 하려면 나의 의사에 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사에 반했다라는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있던, 정신적인 충격이 있던,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게 되시고, 아니면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을 또 일부러 지워버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도움을 좀 주변에 요청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사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진술이 자주 번복이 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것이 증거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요. 일관된 진술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혹시 가해자가 나의 신분을 알게 될까봐 혹은 보복을 할까봐,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최근에 뉴스에 나온 일련의 그 성범죄 사건들도 가해자가 신분을 알아서 편지를 보내고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해자분들은 피해를 당하셨지만 또 2차적으로 가해를 또 당하시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가명조서 제도라는 것인데요.
가명조서란 피해자가 진술, 혹은 참고인 조서 등의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할 수 있고요. 가명조서 작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 카드에 따로 작성이 돼서요. 피의자가 절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경찰 수사관 단계에서도 담당 수사관만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변호를 하다 보면 서로 알던 사이인 경우도 있지만 당일 처음 만난 사이도 많죠. 그래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때 이런 부분을 가명조서를 요청을 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성범죄 피해자 카페 성피모가 있고요. 여기 가입하셔서 도움되는 글, 컨텐츠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24시간 카카오톡 익명 채팅도 하고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상담 주시면 여러분들의 비밀 보장해드리면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